네, 시장 안에서 핵심을 잡기가 어렵다. 종목별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장 대두됐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주인공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이권희 부장의 적중률 어땠을까요? 보시죠. 10개 수상한 종목에 9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되게 우등생이세요, 저희 코너에서. 대상홀딩스. 예, 하나 틀렸습니다. 아, 저 하나 틀린 게 대상홀딩스였어요. 아, 그렇군. 저 갑자기 대상홀딩스 이야기하길래 그게 무슨 이야기지 했는데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네. 대상이 갔는데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9개를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또 후보 볼게요. 미디어, 정치 테마, 정말 중구난방이네요. 테마들이. 다양한 테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아프리카 TV가 상한가와 함께 투자자분들의 가장 많은 검색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왔어요. 오늘은 맞힐 수 있을지 대상홀딩스, LS전선아시아, 에코프로머티, 삼성전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아프리카 TV 볼게요.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다. 결국 공식화하면서 오늘 아프리카 TV가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그 트위치는 게임 방송 위주로 하는 거죠? 네, e스포츠 위주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e스포츠의 강자였습니다. 독보적인 강자였는데 이제 경쟁사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이제 트위치의 일부분을 이제 뭐 네이버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월 말부로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떨어질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많은 이제 e스포츠 중계하시는 분들 네. 뭐 이제 캐스터들이죠. 뭐 캐스터들이라든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트위치로 많이 넘어가면서 사실 좀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TV는 이제 게임 자체도 이제 게임 대회도 이제 운영할 정도로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는 그동안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항상 발목을 잡는 게 거기였습니다. 트위치요. 트위치였고 트위치가 사실은 이제 철수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는 그 모멘텀이 그 우려감이 해소됐다는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보고요. 근데 상한가를 갔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주봉을 딱 보면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온 정도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제 수급은 아직은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보면 지금 아프리카 TV 뭐 별풍선 사업도 지금 사상 최대로 11월 달에 잘 됐다고 나오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여전히 좀 더 내일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오늘의 상승이 상한가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드는 의구심 첫 번째 하나. 그렇게 돈이 잘 되는 사업이면 네. 트위치가 망사용료를 핑계로 사업을 그만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이제 그게 망사용료라는 게 네. 아프리카 TV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 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했지만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TV가 그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과 나눠 먹는 이제 할당하는 수익률 자체가 많이 줘야 오겠죠. 이기려면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좀 과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화질도 일부러 떨어뜨리고 했는데도 네. 그 비용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유지하다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이걸 유지하는 거는 조금 이익에 안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트위치가 뛰어들어 봤는데 결국 그 출혈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해주셨고 또 두 번째 의구심. 아프리카 TV가 거의 이 시장을 독식하듯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한창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생기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오늘 뭐 채팅을 통해서 후원 받을 수 그쵸. 있잖아요. 예, 슈퍼챗. 슈퍼챗.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은 BJ들이 유튜브로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요즘은 인스타에서도 라이브 방송하죠. 예. 틱톡도 있죠. 예. 이런 커머스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아프리카 TV의 그 파이가 커지긴커녕 계속 잠식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네.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하고요. 다예요? 예, 다 합니다.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아프리카 TV로 유입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구조를 가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항상 링크로 연결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수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게임 쪽 관련돼서는 아프리카 TV가 이제 우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게 뭐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만 하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1월 별풍선 수익이 역대 최대치로 네, 맞습니다. 터졌나 봅니다. 그럼 아프리카 TV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순 내일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네. 주실까요? 제가 오늘 아프리카 TV를 탑픽으로 갖고 나왔는데 이걸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왜 스포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은 네. 전략은 내일 아마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갭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겠지만 내일 만약에 뭐 한 5% 내외의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아니면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도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에는 한번 들어올릴 하루 이틀 쉬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자꾸 해석을 하겠죠. 이게 이제 처음에 기사가 났을 때 기사가 아니라 이제 트위치에서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철수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한 10%대 15%대에서 막 망설였거든요. 망설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게 공식적인 뉴스로 빵 나오니까 그냥 바로 상한가로 가버리죠. 네. 그래서 종가에 만들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TV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다음 장도 업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내일 조금의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들어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LS전선 아시아 14% 넘는 급등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본이 연중 최저점 대비 한 3배가량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이유가 신사업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LS전선 아시아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동안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동남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 시장 자체를요? 이제 대부분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사실 베트남에 있는 기업입니다. LS전선의 자회사고 그러니까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 지역이랑 이제 호치민 지역에 이제 이렇게 다낭 지역에 호치민 지역 양쪽에 이제 공장이 있고 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베트남 정부 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전선 사업을 하려고 들어갔고 그쪽은 지금 뭐 지하철도 이제 막 놓으려고 하고 있고 베트남이 지금 풍력에 또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LS전선 아시아가 보면 해상 풍력 케이블 사업도 지금 한다고 추가를 했고 사명도 LS 에코 아시아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코 에너지로 바꾼다고 네.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거기 안에 또 하나가 이제 히토류가 또 들어간 거죠. 히토류가 왜 들어갔냐면 히토류가 중국에만 많은 게 아니라 베트남에도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발하고 싶어도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채굴권을 한마디로 LS전선 아시아에게 준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이 이거를 준 이유는 결국에는 이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가 잘 되면 베트남 정부도 수입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좋아지는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해상 풍력이 당분간 LS전선 아시아의 그러니까 뭐 캐시카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토류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모멘텀으로 굉장히 작용을 할 거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히토류를 지금 베트남이 하는데 그럼 이제 뭐 같은 공산당인데 서로 친한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둘이 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함,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는 기업들이 베트남 많이 갔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혜를 많이 받는데 또 이번에 이제 이거 히토류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LS전선 아시아는 충분히 지금도 본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기했어요. 사실 이 신사업 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큰 호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음. 말했을 뿐 보여준 게 없는데 벌써부터 주가가 계속 이렇게까지 오른 건 과도한 평가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사업 더하기 재평가라는 게 더해지면서 좀 많이 오른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LS 그룹 자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예전에 포스코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표방하죠. 약간 예. 수직 계열화라던가 예. 자신들이 다 모든 걸 갖추려는. 그러니까 포스코는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확산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LS는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전기차로. 지금 전기차나 해상풍력이나 이쪽으로 계속 올리고 있죠. 네. 지금 LS 전선이 돈을 많이 번 쪽이 또 대만 풍력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LS 그룹이 약간 좀 그런 포스코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부분도 그 그룹에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캐면 뭐 할 거야라는 건데 캐도 바로 LS 머티리얼즈라고 또 상장을 하죠. 네.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수직 계열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S 그룹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LS전시아의 전선 아시아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네. 근데 왜 LS 그룹 자체 전반적인 상승은 안 나타나나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LS 일렉트릭이라던가 몇몇 네. 종목들은 지난번에 2차 전지 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이번 LS 전선 아시아의 상승에 동참하지 않더라고요. 네. 차별화된 움직임 보일지 아니면 결국 나중엔 같이 가게 될지. 근데 지금 이제 LS 그룹 자체 이제 주 LS도 약간 좀 무겁고 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은 약간 현대 일렉트릭이랑 좀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였죠. 그다음에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전선 아시아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가 또 이제 상장을 하니까 상장 이후에 오히려 조금 더 이쪽 두 회사 중심으로 전선 아시아랑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일렉트릭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LS는 이제 조금 무거울 수 있죠. 이제 자회사들이 움직이는 거고 네. 어차피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처럼 가려면 LS 자체만의 또 매력이 있어야 매력이 된다. 또 생겨야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S도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LS전선 아시아 내일장은 뭐 예, 일시 조정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 뭐 볼까요?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기 검색 상위 10위 안에 올라왔는데 북미 완성차 업체 3천억 원 규모의 수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주가 상승의 배경이었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보면 감속기 부품 수주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 중에 구동 모터의 부품이라든지 감속기 부품이 있어 안에 뭐 핵심 코어 같은 거 있습니다. 그 틀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원래 본업 자체는 이제 상사죠.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 뭐 대우 상사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상사니까 사실 자원 소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리튬 가격 올라갈 때. 맞아요. 뭐 니켈 사업도 한다 그랬고 여러 가지 한다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리튬 가격 하락과 동시에 뭐 거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구동 모터라든지 이쪽 감속기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구동 모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 완성업체 3천억 규모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밝히지 않았고요. 계약 당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차츰 진행이 되는 거 기간은 좀 깁니다. 사실은 24년부터 32년이니까 연간으로 쪼개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북미 시장 진출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현대차와의 계약은 있었는데 네. 북미 시장 진출은 이제 막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코멘트가 뭐가 나왔냐면 미국에다 공장 지을 수도 있다 북미에. 더 그 조금- 시장 키우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사업을 더 키우겠다.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모델을 크게 갖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 계약들을 뜯어봤을 때 단순 금액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북미 시장을 뚫어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4.12% 오늘장 상승 마감했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리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쪽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 잡는 모양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횡보도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좀 기울기만 좀 완만해지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제 2차 전지 쪽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뭐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욕도 먹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네.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또 간간히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 이제 그 기대감이 꺼졌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네,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동안의 오랜 조정 끝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가격이 잡힐 때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실제로 최근에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에코프로빔이 워낙 대박 소식 갖고 오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장비주들도 좀 오늘 장 꿈틀거렸고요. 또 오늘 전해질 관련주도 움직였고 2차 전지 내에서 많이 빠진 종목 내에 후발주자를 찾는 것 같아요. 혹시 좀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 이번에 그 IRA 관련된 세부 규정이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나오면서 네. 사실은 25% 룰이 나왔죠. 이제 중국 기업들. 그거 네.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 SK IT테크놀로지라든지 분리막 기업, 맞아요. 그다음에 뭐 엔캠이나 첨보 같은 이제 전해질 기업인데 저는 첨보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첨보의 예. 원성이 굉장해요. 증권가에서 너무 좋게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한 번도 안 올라가지고. 기관들은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이제 올라갈 때 못 보셔서 그런 거죠. 네, 올라갈 때는 또 가열차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내 눈에 왜 안 보였지? 예, 그리고 나서 네. 좋다고 막 얘기가 나오기 주목을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빠졌죠. 그리고 2차 전지 남들 좋을 때 워낙 안 좋았고요. 이게 첨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핵심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만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3사들 다 지금 LFP 배터리 다 해야 되죠.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같이 볼 종목으로는 첨보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확실히 그 IRA의 세부 법안 나오면서 리스크가 좀 불확실성이 벗겨지니까 2차 전지주에게도 숨통이 하나씩 튀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알아봤어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고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뭐 100% 올랐다고는 하지만 다른 HBM 관련주들이 저점 대비 막 몇 배, 한 4, 5배 올랐던 거와 비교하면 그리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주반도체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제주를 부릴 겁니다. 예. 노력하셨네요. 예. 네네. 일단 제주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리노공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온 디바이스 AI의 대장처럼 여겨지지만 네. 사실은 제가 볼 땐 제주반도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큰 회사예요? 큰 회사가 아니니까 더 좋아질 수 있죠. 여기 이제 저전력 반도체 이제 LPDDR이라고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 빨리 닳으면 안 되죠. 네. 최대한 전기를 덜 먹어야 됩니다. 반도체들이. 이 저전력 반도체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맞아요. 예, 이사 가면서 이름을 바꾼 건데 이 회사가 지금 자꾸 제주도 하면 감귤만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예, 반도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근데 여기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여기가 거래하는 회사가 보통 퀄컴이랑 그다음에 미디어텍이라고 미디어텍 하면 좀 우리나라 회사 같지만 네. 네, 대만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 두 회사와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이 지금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기업들입니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그런 회사를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퀄컴이 이제 10월 16일인가에 이제 뭐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넣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하나 지금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주로 휴대폰 업체들 있죠. 오포, 비보, 뭐 화웨이 이런 쪽에 지금 다 납품을 하는 회사가 미디어텍입니다. 그런데 그쪽도 내년부터 어찌됐든 AI 기능을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능이 됐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수혜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정시 매수. 물론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 네. 뭐 내일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5일선, 11선 조정 나오면 무조건 다시 사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흔들리더라도 다시 방향은 우상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 제주반도체가 지금 제주를 잘 부리고 있는데 같이 봐도 될 만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자체가 뭐
디바이스에서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IP라든지 엣지 컴퓨팅 관련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오픈 엣지 이것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또 움직이던데요. 예.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다시 같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탑픽 관심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 10개의 종목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무엇인지 전혀 긴장감은 없지만 이미 정답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여기 1 써 있죠. 아프리카 TV. 예. 아, 아프리카 TV. 오늘 네. 대상홀딩스와 에코프로 머티 다운 주시고 나머지 8개 종목 업인데요. 그중에서 아프리카 TV가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닥에서 네.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한가를 가거나 뭐 20% 이상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는 다 말씀드렸는데 원래 하던 사업이 경쟁자 때문에 조금 MS를 뺏겼는데 그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려가 해소된 거죠. 잠식될 우려가 해소됐고 네. 그다음에 본 사업인 이제 이게 좀 말을 좀 어렵게 쓰던데 결국엔 별풍선인데 이 별풍선 사업도 별풍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뭐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다른 유튜브도 네.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예. 그게 이제 슈퍼챗 있고. 슈퍼챗 이런 것도 다 결국엔 별풍선 보고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별풍선 사업도 11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 계속 좋아진다. 그리고 12월, 1월 게임이 굉장히 좋을 시절이죠. 예, 추울수록 게임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네요. 이제 e스포츠는 또 이제 겨울 방학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아프리카 TV 지금 뭐 주봉상 박스권 돌파 정도는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중고등학교 때 게임에 미쳐 있을 때 네. 그때 저는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엄청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중고등학생들도 다 그냥 현질이라고 말하죠. 네. 그냥 돈을 쓰면서 했어요. 근데 네. 이 겨울철에 또 방학에는 성수기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TV가 그 게임 효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좋네요. 저는 오락실 갔었는데 예, 목표가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9만 원대 아마 중반 정도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데 거기는 한번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이고요. 지난주에 유일한 스크래치였던 대상홀딩스 오늘도 또 다운 의견 주셨는데 이거는 뭐 오르더라도 그냥 난 다운이다. 빠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려면 네. 이런 그 아직 장관을 하시는 분이 네. 벌써 언급이 돼서 이렇게 뭐 이거 태양금속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그냥 좀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런 바람을 담아. 바람에서 뭐 이걸 맞추고 안 맞추고가 의미가 아니라 네. 저는 이걸 안 보겠다라는 의미로 다운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좀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다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예.